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두이노 실습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뭔가 입력을 주고 거기서 이제 출력을 얻는 게 우리가 이제 제어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총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핀을 연결해서 여러 번 실습했던 것처럼 뭐 버튼을 연결해서 LED로 출력을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직접 출력하는 방법은 뭐 입력은 총 2개, 출력은 하는 방법은 총 2개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통신을 통해서 입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핀도 연결하고 통신 등을 통해서 뭐 다양한 장치로 만들어진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두이노 보드에 뭐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고 이제 뭐 센서 같은 걸 읽을 때가 이제 3번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어떤 뭐 모타나 이런 걸로 스태핑 모타를 돌린다던가 서버 모타를 돌린다던가 이제 이게 3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아날로그 리드와 디지털 리드,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와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은 주로 이제 이 버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이거 이제 작업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습을 했었죠. 시뮬레이터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자기술을 만들 때 여기에다 전선 달린 거를 보드에 연결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드는 값이 0 아니면 1밖에는 없어요. 스위치를 눌렸느냐 띄었느냐만 있지 뭐 반쯤 눌렸느냐 뭐 누를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TTL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트랜지스터 로직 시스템의 뭐 줄임말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0은 0볼트로 1은 5볼트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저전력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휴대용 기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뭐 이어폰들, 뭐 이런 것들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3.3볼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상용 제품에서는 이 3.3볼트를 사용할 때는 3.3볼트가 1, 0볼트가 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입력으로 이걸 사용을 하려면 인풋 풀업이라든지 인풋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게 입력 핀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만 그 9번 핀에서 읽어본 것을 A란 변수에 집어넣고 A가 1이냐 눌렸으면 LED를 켜라. 여러 번 실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4핀짜리 이 스위치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 3번이 연결되어 있고 2, 4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은데 1번하고 3번을 빼가지고서는 스위치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고 연결을 해버리면 스위치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로테이트로 돌려가지고 만약에 배선을 해버리게 되면 스위치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면 이 핀을 풀업을 해야 되거나 풀다운을 하는 저항 같은 걸 연결해야 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은 1번, 2번이거나 3번, 4번이어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입력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걸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이 기판에서 아날로그 입력 핀은 여기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는 A0부터 A5까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핀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0볼트하고 5볼트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0볼트에서 5볼트 사이를 1023이라는 단계로 1024단계로 전압을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0.1볼트, 0.2볼트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체크를 하는 시간은 100 마이크로초, 0.0001초마다 전압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체크 시간이라든가 체크하는 범위는 이걸로 이 함수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거의 뭐 잘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되는 0에서 5V의 신호를 1024단계로 변환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2.5V가 걸려 있으면 512라는 값이 우리가 그 숫자로 들어오니까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읽어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조금 많이 그걸 이제 할애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저항 분배기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실제 전자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로예요.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트랜지스터를 연결한다든가 뭐 이제 다른 것들을 연결할 때 적정 전압을 뽑아 와야 되죠. 항상 전원은 5V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각 부위마다 뭐 다른 전압이 걸려야 될 때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공식을 뭐 유도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전자회로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키르이호프의 법칙, 무슨 법칙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해오게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요 공식 정도는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에 그런데 꼭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저항 R1, R2가 같다면 똑같은 값이면 여기 2.5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딱 절반이 같은 저항이면. 근데 이제 R1 값이 많이 크고 여기 R2 값이 적다면 낮은 전압이 걸리고 R2가 반대로 커지면 높은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 VR2라는 거는 R2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고요. VS는 소스 전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V를 대입하고 R1, R2 더하기 분의 R2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고 R1에 걸리는 전압을 또 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R1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테스터기로 만약에 잰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겠어요. 전압이. 요게 VR2가 되겠습니다. 이제 VR1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전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여기다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어떤 회로에서든지 이제 기준점이 정확치 않으면 방금 본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죠? 3.5볼트죠. 3.5볼트가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의 이 테스터기에 전압을 제고하는 테스터기에 마이너 까만 단자를 여기가 아닌 여기다 대고 재게 되면은 이 점의 전압이 3.5볼트네. 무슨 막 잘못 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0볼트가 되는 기준점을 0볼트가 되는 기준점을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항상 여기가 0볼트인 기준점이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전압을 꼭 재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놨죠. 2kΩ하고 만약에 3kΩ이 걸려 있다 그러면 여기는 3V, 여기는 2V 이런 식으로 걸리게 돼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그대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라운드라는 이 기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실습을 할 거는 요 가변 저항이라는 건데 우리 시뮬레이터 팅커캐드에는 이제 요런 그림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키트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들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가변 저항, 영어로는 포텐시오미터라고도 합니다. 저항인데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회로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요 핀이
여기에 해당되고, 요 핀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변할 수 있게끔 해놓은 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항판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저항판을 만들어 놔서 여기에 있는 이제 와이퍼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는 이제 구리 도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판이 돼 있어서 여기를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요 사이의 저항값이 계속 변하겠죠. 이렇게 멀리까지 여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왔다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저항값이잖아요. 이렇게가 저항값이다 보니까 저항값이 커지고 이쪽에다 연결하면 반대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저항값은 줄어들겠죠. 이제 뭐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로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제일 좌측에 5V를 연결하고 이쪽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신호선을 가운데 핀을 인에다가 여기에다가 꼭 신호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5V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것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계속 커졌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돌려야 저항값이 커지겠죠. 이 5V와 그라운드를 반대로 배선을 하게 된다 치면 그러니까 볼륨을 돌리는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실습을 해볼 회로도를 보여드릴게요. 회로도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도 없이. 요 다음 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VCC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신호선은 A0에다 연결했다는 거고, 소스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고,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이제 그 코드를 누르게 되고, 이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아직 열려 있지 않을 거예요. 직렬 모니터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에 그 아까 말한 0부터 1023까지의 범위의 값이 이 볼륨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그래프 모양을 누르게 되면 0부터 1023까지의 사이의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게 이렇게 전압이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에는 0과 1이라고 하는 것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전압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전압은 0V, 뭐 100V, 0.001V까지 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드는 이래요.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입력하시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처음 나온 게 이거랑 이제 요게 나왔죠. 방금 본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준 명령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셋업에서 serial.begin 9600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넣어줍니다. 이건 뭐 왜 이렇게 넣나요? 라고 물으시지는 마시고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begin, print, read, baud rate, 뭐 여러 가지 명령문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작하는 문장과 출력하는 문장만 알려드릴게요. print ln입니다. 그래서 ln을 빼고 print만 치셔도 돼요. 이거는 ln은 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ln은 줄을 바꿔서 출력한다는 거예요. 한번 재미삼아서 ln을 지우고 한번 해보시면 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쭉 계속 이 센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딜레이 10을 넣어놨는데 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걸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주성문으로 지워놨는데 왜 그러냐면
아날로그 입력 시에는 모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해놨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풋이라고 설정을 해도 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했다고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뭐 내용은 뭐 이렇게 그 문장이 원체 길지가 않죠. 간단하게 짜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실습한 내용은 어, 지난번처럼 공유를 해서 보내시니까 제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다 링크가 안 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또 다시 막 찾아서 복구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걸 열어보시면 처음에 여기 이제 코드를 누르시게 되면 코드에 여기 이제 요 코드 다운이라고 보이시죠? 지난번에 어떤 학생 중에 하나 보니까 요 디버거란 걸 눌러놓고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그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모드냐면은 중지시켜 놓고 디버거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프로그램이 고까지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요까지만 돌아가는 그 디버거가 뭐냐면 벌레를, 한국말로 그냥 벌레, 그 하면은 벌레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길고 만약에 복잡해졌을 때 이제 그거를 일부분만 동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싶을 때 이 디버거 모드를 켜놓고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자 이제 이 코드 다운을 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ino라고 이렇게 여기다 파일명은 여러분들 이제 이름을 예제1, 예제2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은 어떻게 하냐면 공유를 누르시면 디자인 스냅샷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디자인 스냅샷 여기를 가지고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저것도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이 코드 두 개를 같이 예제 하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1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뒤에도 지금 계속 예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작업을 하셔서 그걸 한꺼번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할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회로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회로는 그대로 놔두시고 실습도 똑같이 할 건데 프로그램만 조금 변경을 할 겁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걸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맵 함수라는 게 여기 지금 처음 나왔어요. 맵. 여기 맵 함수라는 게 여기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이제 하여간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온 값은 0에서 1023입니다. 0에서 1023인데 그 너무 크거든요. 0에서 1023.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아날로그 이제 출력을 다시 이제 이걸 입력을 받은 걸 출력을 하고 싶은데,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0에서 255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때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너무 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실습은 1에서 9의 값으로 자동 대응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은 1로, 1023은 9로, 그럼 100은 뭔가 계산을 하겠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1, 2, 3, 4, 5, 6, 7, 8, 9로 변환을 해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동작을 합니다. 그 이제 기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리드에는 꼭 같이 따라다니는 함수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라는 뜻에서 요거를 또
두 번째 실습 예제로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이 맵 함수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닌 이제 실제로 가변 저항을 돌리면 그 실제 회로에서는 이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값이 시뮬레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뭐 300 이렇게 떨어져 있지를 않고 계속 값이 막 만지질 않, 제가 그 뭐죠? 그 가변저항을 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막 변합니다. 막 300, 막 10에서 막 어쩔 땐 290까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런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거 맵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값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노이즈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아날로그 입력 실습 두 번째까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출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 디지털 출력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지금 LED를 켜고 끄고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왼쪽 눈 감고도 이제 타이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는 핀 번호와 출력 값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줘야만 라이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리고 갈 거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은 여기 이제 파란 색깔로 설정되어 있는 요것들이에요. 요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것들만이 그 출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뒤져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이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우노고, 그다음에 뭐 개발 기사, 산업 기사에 시험에서 사용하는 보드는 아두이노 메가입니다. 그럼 핀 수가 이거에 한 3배는 많아요. 아두이노 나노라고 저희가 그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전자유소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나노도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디지털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이제 아날로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뭐 전원 핀들은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여기서 좀 주의 하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8, 19, 그러니까 18, 19이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하나만 사용하셔야겠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최신 버전 아두이노 우노 R3라고 하는 버전에서 여기에 이 핀들을 많이 사용하는 핀을 이쪽에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아까 전 시간에 분명히 아날로그 인이라고 이거 아날로그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또 디지털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아날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 디지털 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 14번, 15번이라고 여기다가 14, 15, 16, 17, 18, 19번이라고 써서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되는 핀들을 포트라고 영어로 불러요. 그래서 포트라고 부르는데, 포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이제 비행기가 출입하는 곳을 에어포트라고 그러죠. 에어포트, 이제 이 공항이잖아요. 그리고 배가 이제 출입하는 곳을 그냥 포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장치에서 뭔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 항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뜻에서 영어에서 이거를 포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이 여기 있다는 거, 번호가 이렇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출력은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제 이번에는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날로그 출력은 여기 보이는 PWM이라고 써 있는 요 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핀에서는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핀들이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 요 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보드의 핀 번호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에만 이런 물결 표시가 돼 있어요. 요 핀만이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0V에서부터 5V 사이를 255단계의 전압으로 출력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9번 핀 127이라는 값을 쓰면 거기에 2.5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저희 중간고사 시험에서 봤던 LED를 점점 흐리게 하고 점점 밝게 하고 했던 게 이 기능을 이용하는 한 겁니다. 그래서 5V가 걸려 있어 255를 주면 가장 밝고 점점 숫자를 여기를 줄여주게 되면 점점 흐려지고 이렇게 하는 그 기능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는 255단계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이거를 PWM이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PWM이라고 하는데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펄스 폭 변조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합니다. 펄스 폭 변조라고도 하고 PWM이라고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시험에서든지 이게 꼭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사 뭐 뭐 기사든 뭐 전자기사가 됐던 전자개발 산업기사가 됐던 그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 펄스라는 게 시작하고 끝 지점이 항상 같아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용어로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라고도 하고, 이제 이 주기가 같다는 거는 이제 주파수도 이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츠도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압을 변경을 하냐면 온 되는 타이밍하고 오프 되는 타이밍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온을 25%만 일정 시간, 여기에 뭐 1초 동안, 예, 1초 동안인데 1초 동안 중에서 0.1초만 키고 이렇게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이 여기 전체 25%만 나온다는 얘기고, 0.5초 키고 0.5초 끄고 이렇게 하면 50%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압이 여기가 뭐 5V라고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20V일 수도 있겠죠. 뭐 무슨 뭐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20V일 때는 마찬가지로 50% 되는 10V가 여기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조를 해서 디지털 신호를 줘서 아날로그 전압이란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PWM이라고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중간고사 때 일부러 제가 시험 문제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는 과제로 내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이걸 이제 흉내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여기 있는 그 펄스가 아까 여기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넓어졌다, 점점 폭이 좁아졌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 좀 지난번에 이제 조금 적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처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렸던 게 이제 이 아날로그 라이트, 이거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아날로그 라이트. 여기 이제 브라이트니스라고 이제 돼 있는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이 변수값이 이 포문에 의해서 이제 계속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문에서 이제 변경이 되는데, 포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시작값과 요 증가값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0부터 시작해서 5씩 증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5씩 계속 증가시키는 5, 10, 15 계속 요 프로그램을 한번 요 괄호 안에서 요 괄호 안에를 한번 증가시키고 요 괄호 안을 한번 동작하고 한번 동작하고 한번 동작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255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0이 여기 들어가겠죠. 브라이트니스에. 처음에 이제 여기는 요 변수값은 5였겠죠. 0이었겠죠. 0. 그 다음에 한 바퀴 이제 돌고 나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10, 15, 2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 안을 도는 겁니다. 딜레이 30을 잠깐 줬죠. 그래서 약간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딜레이 함수를 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255가 되면 요 가로 요 문장 전체를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포문. 요 포문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255에서 마이너스 이제 5를 해가지고 0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 이 브라이트니스를 5씩 줄여주는 겁니다. 255, 250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55 최대 밝기였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코드를 구현을 해낸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 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포문을 쓰는 요 가로 안에 여기 중간 여기를 이걸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 비교값, 요 비교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여기도 뭐 다시 한번 사족을 달아서 설명을 잘 돼 있진 않지만 이걸 해서 이것도 예제 3번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과 이제 출력을 같이 결합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처음에 사용했던 가변 저항을 사용하고 출력으로는 이 DC 모터를 사용해 볼게요. 뭐 어렸을 때 장난감 좀 분해해 봤던 사람들은 뭐 낯이 아주 많이 익은 못하죠. 우리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모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전압을 만약에 여기 이게 이제 5V 모터다. 근데 이제 5V인데 점점 모터의 전압을 낮춰주면 천천히 돌죠. 근데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힘없이 도는 겁니다. 힘이 없이 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모터의 회전수를 이렇게 직접 제어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가변 저항을 여기다가 A0에 연결을 하고 가운데 신호선을 A0에 연결을 하고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 DC 모터에 보면 빨강과 여기 깜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면 모터가 까꾸로 돌죠. 뭐 타거나 하는 건 아니고 까꾸로 돌죠. 이걸 바로 연결을 하면 정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로도는 이렇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0에서 핀모드 9번의 아웃풋 여기에 모터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셋업 함수를 구성을 해주시고 루프 함수는 이제 무제한으로 여기가 이제 무한으로 돌게 되죠. 하는 함수에 변수 정수형 변수 인티저라고 하고 인풋 밸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준 후 거기에 아날로그 리드 A0에서 일관값을 계속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어서 집어넣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맵 함수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input이라는 value의 값은 0에서 1023까지 변하죠. 1023까지 변한 값을 0에서 255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주라는 겁니다. 변환을. 왜 꼭 이거를 해줘야만 되냐면 아날로그 라이트의 한계값은 최대값이 255까지 밖에 줄 수가 없어요. 1023이라는 값을 주면 다시 255에서부터 0으로 넘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출력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값을 받게 되면 이상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날로그 인풋의 값은 1023까지니까 그거를 255까지 제한을 해서 이게 대입 계속 이렇게 매핑을 한다고 그러죠. 매핑 0은 0, 뭐 1은 뭐 계속 1, 2, 3, 4까지 0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매핑을 해서 0에서 255 단계로 변환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한 값을 converted value, 예, 변환된 값을 그냥 영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변수 값을 여기 converted value라는 곳에다가 넣어 주어라. 딜레이 100, 잠깐 멈춘 후 다시 읽어오고 다시 읽어오고 이렇게 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예제 4번으로서 이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실습을 해보시면 여기 모타에 이런 글씨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타가 돌고 있는 RPM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변 저항을 이제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모타도 따라서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4번. 자, 이제 과제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요번에는 여기 부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이 스위치가 되고 스위치를 내리면 할 수 있으면 시뮬레이터에서 이거를 오고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저희가 이 가변 저항으로 이걸 조절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추가를 시켜볼까 합니다. 아까하고 바뀐 거는 여기 검은 핀을 아까는 그냥 그라운드에다 직접 연결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여기 PWM 출력이 가능한 9번과 10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 이 물결이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12번 핀에도 한번 연결해 볼까 하고 한번 연결해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하고 자 이렇게 여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코드는 뭐 역시 큰 게 없습니다. 여기 맵 함수 아까 썼던 거고 핀 모드 이제 9번 10번은 모타가 연결된 거고 이 방향 전환을 위해서 슬라이드 스위치를 연결한 핀을 인풋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input value A0를 읽어서 input value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데 A0P는 다시 핀 모드로 따로 설정은 하지 않았죠. 그래도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맵 함수 문제없이 지나갔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디지털 리드 8번을 읽어서 인풋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루프문은 계속 여기서 시작해서 요 가로까지를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고 변환하고 디지털 리드도 읽고 인풋 스위치가 로우이면 로 0쪽 이제 왼쪽으로 만약에 그 슬라이드 스위치를 갖다 놨다고 하면 9번 핀은 컨버티드 밸류 여기서 이제 컨버티드 밸류 모터의 속도 값이 돼 있었죠. 최고 속도 이제 255라고 하면 255가 들어가고 10번 핀은 0 그러니까 0볼트 그라운드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우이면 9번 핀을 하이로 로우 그 다음에 아니라면 하이라면 반대로 이걸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이 if 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요까지 내용이 5가지 과제가 되고 요까지를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만들어서 한 파일로 그
코드와 이 코드를 저장하시는 것과 저장해서 코드와 그 다음에 공유해서 디자인샷을 저장을 하셔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